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1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9.27 대책에서 내용들이 사실 제가 실이 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 기자회견 중에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워딩들,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예측이 가능한 단어들이 꽤 있어서 제가 방송 지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재명 100일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신호 진짜 꽤 나왔다. 한두 번으로 안 끝나 끊임없이 할 것. 갭 투자 완전히 막을 것. 이거 저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택 기회를 약탈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뜻을 펼쳤고, 조금은 자신은 확신적으로 국민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워딩 속에 부동산 연착륙을 간다. 이때 여러 가지 대통령의 고민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모두가 예측했던 대책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았다. 그러나 발표는 안 됐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가 안 된 이유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부동산 투기 시대 이재명 대통령 해법은 부동산에 대한 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5분 좀 넘게 했는데 제가 한 3분 몇십 초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뒷부분은 좀 속도를 빠르게 했는데요. 들어보시고 뭐 아까 할 때 들어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다시 들어보시면 워딩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과 좀 비교하시면서 시장을 예측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런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워딩에 보면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죠. 이 부동산 연착륙한다.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이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 방법을 지금 모색 중인 것 같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 그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 다음부터는 준비라고 하겠죠.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리고 한두 번으로 안 끝난다. 계속 더 이상 가격 상승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셨죠. 전세대출 갭투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완벽하게 지적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마련 기회가 약탈, 박탈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실무진에다 지시를 했는데 지금 실무진에는 아시겠지만 친시장 카르텔들이 꿈틀대는 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있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인하한다는 얘기를 해야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만약에 강력하게 LH의 직접 시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이나 모든 기자분들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분양가 인하가 필수적인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발표를 안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외국 순방 갔다 오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체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나마 우리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들은 위안을 가질 수 있고 주택 수요자나 다주택자분들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분양가 가격이 인하된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단순한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성 원가제를 시행하면 이재명 정부도 MB 때 반값 정책이 아니라 거의 그것에 가까운 수준의 분양가 정상적인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 즉 시세 대비 많이 가면 60% 70% 선에서 분양한다라고 공론화가 되면 시장 갑자기 잡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 폭락도 원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면서 간다라는 어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 대출을 낀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실무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뭐 제안 드렸지만 제 생각엔 그 제안이면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책 제안 2, 1까지 올리고 안 올렸는데요. 1, 2, 3가 다시 올릴 텐데 그런 것들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없다라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득권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실망하겠죠. 중요한 건 최대한 연착륙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또 했습니다. 수요 관리, 지역 균형 발전. 그러면 모색 중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되고 공급은 무한대 어렵다. 이거에 문제점도 있는 거죠. 공급을 한없이 하다 보면 수도권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방조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주택보급률 한 115%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힘들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불성설로 너무 뭐 공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드맵을 정확하게 잡아서 추후에 추가 대책이 발표될 때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이 로드맵도 같이 발표된다면 추가 대책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이고 쉬운 일은 아니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바로 하겠다도 아닙니다. 준비하고 고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고 빠르면 빠를수록
밤새워 일해서라도 빠를수록 해결책이 빨리 나온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끊임없이 계속될 것. 뭐가요? 대출 규제든 뭘 통해서라도 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꿈틀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하겠다는 뭐 횟수는 상황에 따라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더 이상의 뭐 또 급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시나리오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리고 97 대책 평가에 대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은 잘한 것 같다라고 일단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실패한 것 같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구체적 대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그럼 좀 더 현재 펼쳐진 대책의 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일단 여지를 두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딱 이 대통령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객석을 딱 비쳤는데 그 젊은 분 기자분들인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100% 나오잖아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뭐 박수 치거나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약간 썩소 비슷하게 나왔다가 마무리 지는 묘한 표정이에요. 실망했다라는 뜻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대통령이 어떤 워딩이나 이런 데서 희망이라도 좀 보인다라고 판단되니까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한 것 같다 이랬으면 정말 그 기자분들 얼굴은 썩은 표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부터도 실망스럽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그나마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계시다. 다만 실무진들이 똑바로 따라오는지는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비판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구독자님을 위해서 무료 강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말을 껴가지고 한 3일 동안 저희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좀 바빠가지고 이제 3일 정도 늦게 이제 올리는데 이 후원사가 후원했습니다. 이 대강당을 좀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후원사가 후원하는 홍보 시간이 뭐 한 50분에서 1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센토크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교통이 좀 편한 곳에 부탁을 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이 200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포 대흥역인가 그 전철역 앞에서 조금만 걸으시면 이제 강당 이제 무료 강연 세미나 강연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릴 거는 전체적인 뭐 경제에 대한 사이클 좀 말씀드리고 2025년에 추가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그 6.27 금융 대책이 나왔고 97 대책이 나왔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의 워딩들을 복합해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발표되고 나서 실거래량 분양가 수요 이런 거 변화 좀 체크해 보고 수도권의 지역별 리스크 분석 이거 조금 가미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이나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뭐 자제분의 집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해 이런 부분 그리고 내년이나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30분은 이런 강연 내용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 2, 30분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적인 질문 받아서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따라 가지고 제가 급하게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고 다행스러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워딩 중에 시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나마 아주 제가 볼 땐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우리 국민들 특히 무주택자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 대출 폐지 그리고 분양가 인하 이쪽으로 한번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거의 안정입니다. 주거의 안정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위해서 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강연
뭐 시간 되시면 많이 오시고 다음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근길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